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우리 원격 수업으로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뭐 계속 1년 쭉 한 건 아니지만 간간히 좀 봐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1년간 고생 많았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오브 마지막 우리 경우의 수의 그 두 번째 대단원 마무리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 또 6개 문항 시작할게요. 자, 주어진 등식이 만족되도록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순열일수가 포함된 표현인데 각각 이제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계승을 포함한 표현으로 이 순열일수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n과 r에 위치한 값들이 일치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팩토리얼 붙여서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고 n 팩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을 굳이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을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쓴 거랑 일치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n 팩토리얼이라고 공통된 부분을 찾았고요. 그것들끼리 묶어 써주면요. n 플러스 1과 1을 빼준 거니까 n 곱하기 n 팩이 돼요. 근데 이 값이 지금 여기 우변에 5 곱하기 n 팩과 일치해야 되니까 결국 n 팩끼리 서로 약분된다면은 n은 5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자,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 파란 구슬 4개. 근데 이제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대상이란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각각 이제 구슬도 지금 같은 게 아니라 파란 구슬, 빨간 구슬도 다르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서 또 1개씩, 2개씩 꺼내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5C1 빨간 구슬 중에 1개 택해라. 그 다음에 4C2 파란 구슬 중에 4개 중에 2개 택해라 해서 곱하면 되겠다. 그럼 30개네요. 다음 넘어가세요. 자, 지금 그림에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서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때 총 가지수가 몇 개가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비슷하게 앞에서 그 직사각형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 뭐였어요? 가로선과 세로선을 각각 개수를 세서 그것 중에 2개씩 이제 선택한 뒤에 이제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를 틱해서 서로 곱했죠.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도 사실 우리가 따져야 될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 중에 한 개죠.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자, 요런 식으로 위아래 직선, 그 다음에 양옆 직선 이렇게 한 쌍씩 이 평행사변형을 결정하는 데 기여했어요. 그러면 어떤 평행사변형이든 간에 이런 논리로 가로선 중에 2개의 선, 세로선 중에 2개의 선을 우리가 선택해서 순서 상관없죠. 이거는 택해서 그 하나의 그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금 개수를 구하는데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의 가로선 중에 2개를 택하고요. 5개의 세로선 중에 2개를 택해서 서로 곱해요. 곱의 법칙을 해야 동시에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평행사변형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60까지입니다. 자, 다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지금 두 근이 주어졌고 n과 r은 그 이제 개수에 각각 표현되어 있는 순열과 조합에 n과 r이 위치해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고 근이 또 다 주어졌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가 참 무난하죠. 그래서 자, 두 근의 곱에 대해서는 a분의 c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자, NCR은 10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자, 그럼 NPR은 20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우선은 이제 NCR이 10인데 NCR은 사실 R팩분의 NPR이잖아요. 그쵸? 요건 이제 배웠죠. 근데 NPR은 또 20이래요. 그걸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10은 R팩분의 20이랑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R팩은 2네요. 그쵸? 그럼 R은 2고 그래서 그걸 이제 n자리에 대입해서 r자리 대신 이제 2를 대입해서 n을 계산하면 되는데 뭐 여기든 상관없어요.
뭐 지금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R자리 2를 대입했어요. NP는 그럼 20인데 NP는 N 곱하기 N-1이잖아요. 그러니까 N은 5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과 R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7. 자, 다음. 자, 11번.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자, 1번부터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자리수 3개를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8 또는 6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각 이 밑에 해당되는 가지수를 한번 써보면요. 여기는 8 또는 6,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올 거고요. 여기에는 여기서 이제 선택한 나머지 5개 중에 한 개 제외한 4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개를 썼으니까 3가지. 모두 올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24가지면 돼요. 자, 다음.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30번째 오는 수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선 1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8 또는 6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0, 2, 4, 6, 8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숫자를 갖고 100의 자리에 위치시킨 숫자가 24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큰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이미 첫 번째부터 24번째에 해당되는 숫자는 8 또는 6을 100의 자리 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25번째로 큰 수는 이 8 또는 6을 100의 자리 수로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뭘 하면 돼요? 100의 자리 수를 4로 가지면서 가장 클 수 있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해봐요. 이렇게 486, 482, 480, 468 그죠? 그러니까 4 다음에 이제 좀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숫자 당연히 이제 8이 되겠죠. 그걸 이제 12자리부터 넣는 거죠. 그러고 뭐 1의 자리 뭐 등등 해서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5번째, 26, 27, 28, 29, 30번째겠네 얘가. 그죠? 그래서 답은 460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몇십 번째 오는 수를 구해라. 큰 수를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에 대해서는요. 우선 이렇게 1번처럼 좀 하나씩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좀 몇 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4가지 걸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뭐 6개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씩 나열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의 그 숫자를 써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지금 은행이 본점에 있는 도시에 5개의 지점이 있는데 각각 거리가 다르대요. 본점에 소속된 5명의 직원을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에 보내려고 한대요. A가 좀 편애를 받나 봐요. 그죠? 이상한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지금 각 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뭐 일렬로 나열되어 있진 않겠지만 가장 가까웠고 가장 먼 것에 대해 이런 식의 순서는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 것을 왼쪽에, 가장 가까운 것을 오른쪽에 그 지점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들마다 A, B, C, D, E라는 직원을 배치시키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뭐냐면은 A와 B가 이웃한 경우랑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요. 자, 우선은 A와 B를 이웃하게 나열하면서 배치를 시킨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A, B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C, D, E랑 같이 4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A, B를 나열했어요. 이웃하게. 근데 그 상황에서 A, B를 일렬로 나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한 경우는 2팩인데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B, A 순으로 나열하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이웃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A, B 하면 A가 좀 더 멀잖아요. 근데 우리는 A를 가깝게 지점을 보내고 싶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B, A라고 하면은 A가 좀 더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B 순 배치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4팩토리얼로 A, B를 하나의 대상을 보고 다 나열해요. C, D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그냥 B, A 그 안에서는 그냥 B, A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경우의 수는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4팩토리얼이 그냥 전부인 거야. 그냥 A와 B가 이웃하게 되면서 A를 좀 더 가까운 지점에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된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BA 순으로 배치하면 되긴 하는데, 자, 우선 세 개의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그 3명의 대상을 먼저 배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C, D, E를 여기 일렬로 나열해요. 그 다음에 이 사이마다 이제 A와 B를 배치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배치를 하든 두 개만 택해서 그냥 B,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택하는 순간 그냥 그 자리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순열의 수를 쓸 게 아니라 조합의 수를 써야겠죠. 다시. 자, 지금 이 파란색에는요, C, D, E를 배열할 거예요. 그러니까 3팩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왜 조합의 수가 나왔냐? 배열을 한 건데, 지금 4개의 서로 다른 대상 중에 2개를 택할 건데, 택하기만 하면 끝이라니까요. 왜냐면은 자리는 B, A 순으로 배치를 할 거니까 4P2가 아니고 4C2가 돼야 돼요. 선택만 하면 끝나니까 자리를 선택하면은 자리는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의 수를 이용했고, 역시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곱을 이용했다. 그래서 36까지.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총 60까지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들도 잘 봐서 대박 나세요. 자, 고생했어요.